반갑습니다. 이제 3부입니다. 3부까지 끝까지 보시는 분은 의대 보내실 겁니다. 자, 이제 3편입니다. 정석에 너무 올인해도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센으로 유형 정리하는 것이 더 내신에 유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 정석, 실력 정석을 한번 본 아이하고 기본 정석 한번 보고 센 본 아이하고 두 번째 후자의 경우가 더 점수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은 문제가 깊이가 있지만 다양하진 않잖아요. 애가 응용력이 막 굉장히 좋은 아이인데 실력 정석만 봤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응용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를 많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그걸 보고 대입해서라도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정석 보고 센을 보는 거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문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경험을 많이 한 애들이 더 실전에서 더 잘하니까. 하지만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와버리면 실력 정석 보는 애들이 좋을 수도 있죠. 그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 정석 플러스 센이 가장 좋은 궁합이죠. 하지만 문제 스타일이 강남으로 넘어오고 이제 잠실, 반포로 넘어오면은 단대부고 세화고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실력 정석으로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실력 정석 센을 아무리 많이 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어려운 게 나오는데 일품이나 마더텅, 자이스토리로 수능 유형까지 또는 극심한 문제, 내신 스타일까지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애들이 1등급은 안 나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메이저 학원을 깁생을 간다든지 돌파를 간다든지 원수학을 간다든지 이런 데서 문제를 따오기 위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 문제를 가려면 학원을 가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럴 시간이 없는 지방 학생들은 뭐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런 학생들은 이제 현우진 인강을 듣든지 그것도 이제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고쟁이를 사서 푸세요. 그러시면 되고 제 인강을 좀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심화 문제를 뽑아서 수업을 하기 때문이죠. 뭐 기본적인 수학은 많이 있어요. 유튜브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데에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의대 준비하는 데 특화된 수업입니다. 그래서 1등급 수학 블랙라벨도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보통 자이스토리 플러스 실력 정석으로 2번 돌리고 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의대 가는 애들은 이걸 다 봐야 됩니다. 1등급 블랙라벨, 자이스토리, 마더텅, 실력 정석. 틈틈이 보셔야 돼요. 틈틈이 학원 다니면서. 근데 이제 의대가 아닌 학생들은 그냥 자이스토리 실력 정석으로만 보고 바로 수학원을 나가죠. 그래서 수학원도 이제 정석으로 하는데 개념 원리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정석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수원을 개념 원리로 한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센으로 처음부터 돌리면 지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센으로 한다면 수일 공부 시 짝수 문제만 하든가 홀수 문제만 하든가 대표 유형 플러스 상문제만 한다는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일독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수일이 뭐다라는 것이 와 닿게 됩니다. 수원은 한 2달 정도로, 아무리 늦어도 3달. 하지만 센을 다 풀면서 기본 정석 다 연속 문제까지 푼다 그러면 수원만 하는데 4달 5달 걸리니까 그러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까먹을 건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학 공부에 나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어요. 자,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상화를 들어가는데 예습을 안 하고 들어가면 힘들겠죠. 그 다음에 복습을 하셔야겠죠. 복습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수업 끝나자마자 직후 복습이 가장 좋습니다. 스터디룸 가시고 끝나자마자 선생님 했던 거를 다시 한번 풀려주세요. 또는 본인이 풀어주세요. 선생님 말투가 있더라 하면서 연습장에 적으면서 예제 위주를 다시 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숙제를 하는 것이지
바로 끝나고 복습하라 했더니 숙제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나서 뭐 한다? 숙제를 한다. 숙제와 공부는 다른 겁니다. 물론 숙제도 공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복습을 하는 과정에 개념이 들어오는 것이고, 숙제하면서 다시 익혀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숙제만 하면 안 돼요. 복습을 하여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 놓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수업 때 필기에 시간 뺏기고 정신 팔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집중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겁니다. 또한 계획 없이 시험에 임박해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미리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겠죠. 오답 노트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답 노트도 안 쓰고 틀린 거 계속 틀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학원만 2개, 과외만 2개 이런 식으로, 응? 수학 숙제를 하기 위해서 과외를 한다. 과외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원 숙제, 과외 숙제가 따로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부담이 되면 이제 과외 선생님이 그걸 잘 조절을 해줄 것이지만, 이런 애들이 있어요. 과외를 학원 숙제를 하기 위한 도우미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과외 시간에 질문을 하는 건데 학원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공부를 안 합니다. 문제는 선생님께서 풀어주는 거고 자기는 영화 한 편 보듯이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암기식 수학 공부를 하게 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선생님 어려운 거 시키니까 엄마 나 이거 학원하고 겹치는데 이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엄마는 애가 공부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모르고 과외를 끊겠죠. 그 다음에 답을 베낍니다. 애들이 답을 베끼면서 이제 센 수학에 있는 문제를 유형을 선생님 풀어오라고 했어요. 대표형을 풀어줬는데 상 부분이 안 풀리니까 답을 슬쩍 봅니다. 그리고 답을 베끼고 그 다음에 답만 맞으면은 이제 해설 안 보여. 아 이거 맞았으니까 내가 잘한 거니까 맞았겠지. 찍어서 맞은 것도 그냥 맞은 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선행 공부도 대충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잊어먹을 건데 한 30-40%만 알면 되지. 이런만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심화 문제 무조건 건너뛰는 거 아니죠. 가끔은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심화 문제도. 그래서 이게 나쁜 습관이고요. 이걸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시고 복습 2시간, 예습 10분, 복습 2시간. 필기하지 마시고요. 1년 커리, 한 달 목표, 일주 당일 목표를 과외 선생님과 잡으세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계획도 없이 그냥 학원만 다니면 됩니까? 그 다음 오답 노트를 사용할 때 책 2번 정도 볼 때 그때 진행을 하세요. 처음부터 하면 오답이 많아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써놓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2번 정도 봤을 때 하시고 가급적 능력이 되신다면은 학원과 과외를 병행을 하시고요. 제 인강도 보시고 그 다음 답 보지 말고 10분 이상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답이 맞아도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는 거죠. 한 번 더 중상위 난이도는 내가 맞게 풀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게 가장 최선인지 확인을 하십시오. 선행을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할 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안하고 근해공식도 암기 안하고 문제 못 풉니다. 판별식도 모르고 문제 못 풉니다. 심화 문제도 본인이 스스로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애들이 요즘에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강의를 안 들으려고 해요. 자꾸 혼자 공부하고 스터디 카페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독단적인 혼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스스로 가시밭길을 가는 겁니다. 왜 좋은 꽃길이 있는데 선생님 수업도 안 듣고 스스로 고민하려고 하느냐. 물론 스스로 자란 사막에서 자란 나무가 더 생명력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자라다가 마를 수가 있어요. 시험 보는데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도 못 피우고 싹을 틔우려고 힘만 쓰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꽃을 바로 피우면은 온실이 없어지면 끝나겠지만 사막에서 꽃을 피우려고 하다가 그냥 잘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면 어린 나이일수록 혼자 공부해서 막
하는 애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4가지, 5가지 경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수학의 정석 강의를 보지 않고 혼자 풀고 모르는 것만 과외로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외비를 아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질문만 하고 제가 인강으로 듣고요, 모르는 것만 질문할게요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외비를, 수강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 개념을 혼자 공부하는 거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강의 모든 개념이 완벽하게 들어옵니까?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애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고 그걸 파고들어서 과외로 하는 경우하고 같겠습니까? 놓치고 가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죠. 물론 강의를 여러 개 들어서 수십 개를 들어서 내가 내 것으로 취득하면 되겠지만 그럴 시간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혼자 풀고 모르는 것만 과외로 하겠다. 응? 수강료 아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2번째, 제대로 된 판서 강의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과외식 무학년, 대부분 이제 돌파 생수, 깁생, 원수학 떨어진 애들은 그냥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떨어졌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과외식 무학년제 학원, 1:1 과외는 비싸니까 그냥 무학년제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진도만 빼겠죠. 예. 그러면 선생님을 잘 만나면 또 다행인데 개념을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받아가지고 개념에 대한 소스가 부족하니까 선생님은 이제 예제 유형, 센 대표 유형만 빨빨 풀어주고 다음 애들 봐준단 말이에요. 애들이 5, 6명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방치돼가지고 배운 문제들은 물론 며칠 지나면 풀 수 있겠죠. 근데 한 달만 지나면은 다 까먹습니다. 그럼 응용력이 없어 망하게 되는 거죠. 예.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제대로 된 판서 강의를 들어서 사진을 머릿속에 딱 찍어서 동영상 녹화해 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경우 3. 문제만 많이 풀어야 된다고 해서 정석센, 불라 1품까지 혼자서 엄청나게 인강 듣고 푸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외대부고 학생을 제가 하나 봤는데 혼자서 다 인강 듣고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결국은. 왜? 문제풀이 위주로만 공부한 거예요. 개념을 제대로 안 하고. 그렇다고 다시 학원 가야 되느냐? 그럴 시간도 없죠. 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화 문제 똑같은 유형 나오면 문제가 풀어요. 근데 기본 기초 유형에서 개념을 조금 바꿔가지고 문제의 스타일을 완전히 처음 보는 스타일을 바꾸면 애들이 못 푼다는 거죠. 그래도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우 4가 되는데 개념 설명을 해주긴 해줘요. 학원에서. 근데 1시간도 안 돼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들이 니네들 어차피 선행했으니까 알지 하면서 대충 해주는 거예요. 개념을. 뭐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은 양수면은 실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개수가 복소 쓸 때 판별식 안 된다는 거 그런 거 알려주는 선생님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일 때는 복소수일 때도 쓸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 선생님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화 개념을 판서 수학으로 안 들은 애들은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근데 또 바로 테스트를 들어가죠. 학원에서. 근데 테스트를 2시간을 막 봐요. 당일날. 배운 건 1시간인데 1시간 반 2시간도 안 되는데 꺼내는 거는 2시간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방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안 되래요. 사실은. 개념 수업을 하려면 3시간 해줘야죠. 응? 그리고 숙제로 하셔야죠. 숙제로. 학원에서 6시간, 7시간 잡아놓는 건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경우 5는 뭐냐면 고등 메이저 수상반 입태를 통과하는 학생 학원 정규변에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리고 2-3시간 수업을 듣고 바로 스터디 카페에서 2시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도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5시간 이상 수학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학원 정규변에서 수업을 2시간 반 정도를 듣고 집에 와서 밥 먹고 한 3시간 복습한다 이런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학원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5의 학생이 가장 좋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제대로 된 판서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복습을 잘했으니까. 자, 그래서 고등 메이저 수상반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육의 대치동 의대 가는 수학 커리. 수학상하 메이저 학원의 판서 강의의 중요성과 수학 공부 형태에 따른 실력 향상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구나 아는 그런 정보는 철저히 배격하고 제이슨 킹 선생님의 진짜 정보만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래에 상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립니다. 블로그, 네이버단, 컴키플리999 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귀자녀의 성공적인 의대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